안녕하세요. 백패커 트루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저는 5부로 나눠서 백패킹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카테고리는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준비 이론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루먼의 장비, 그리고 세 번째, 트루먼의 패킹 방법, 그리고 네 번째, 박지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 실전으로 백패킹을 떠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편하게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백패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장비만 있으면 백패킹이 된다? 아니요. 엄두도 내기 힘듭니다. 일단 내가 백패킹을 진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아 성찰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백패킹 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네. 두 번째, 백패킹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진짜 하고 싶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 첫 번째로 그냥 좋아 보이네. 그러시는 분들은 백패킹에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백패킹 정말 하고 싶다 라는 생각 자체가 처음 딱 드시는 분은 분명히 준비하시면 좋은 백패커가 되실 수 있고 좋은 취미를 가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백패킹이라는 단어 자체도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했어요. 이래저래 구경하다가 백패킹이 뭐지? 가방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네? 그렇게 영상을 하나 본 후에 지금 이렇게 백패커가 되었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취미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놓은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천천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비를 준비하고 장바구니에 담았다 뺐다 담았다 뺐다, 그리고 다른 전문 유튜버 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계속 백패킹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백패킹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저의 스텝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저는 백패킹을 갈 때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니다. 제가 준비하는 내역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거에 맞는 필요한 제품들을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2편, 트루먼의 장비편에서 제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를 보고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루먼은 백패킹을 이렇게 준비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모든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당장 백패킹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백패킹을 떠나는 날 그 날씨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제일 기본이겠죠. 사실 백패킹은 패션쇼가 아닙니다. 그날 날씨에 맞춰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추우면 보온성 있는 옷으로, 그리고 더우면 땀 배출이 잘 되는 옷으로 그렇게 입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지 않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많이 용이하지 않으며 교통편이 없고 내가 그날 도전에 성공하지 못할 때 긴급사항에 대피를 해야 된다. 꼭 보조 배터리를 챙겨주세요.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산에서 조난을 당하더라도 핸드폰에 배터리만 있다라고 하면 구급대원 분들께서 저의 GPS 위치를 찾아서 저를 구조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추운 날 배터리가 광탈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는 꼭 챙기는 걸 필수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백패킹을 떠나는 날 모든 옷을 다 입고 양말 속안에다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넣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갑을 챙기고 카드를 챙기고 현금을 따로 챙길지언정 혹시라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말 속에 있는 돈은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10,000원짜리 한 장은 꼭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까운 다이소에서 저울을 하나 구입을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모든 장비를 구매를 하고 배낭에 꾸렸을 때 그 배낭의 무게는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게 필요할까 저게 필요할까 모든 거를 전부 다 때려놓고 나면은 배낭을 멜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게 패킹을 하는 실수를 여러분들도 하게 될 거예요. 저울을 사야 되는 이유는 배낭을 패킹했을 때 자기의 한계 무게를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택배로 백패킹 용품이 도착을 했고
그걸 전부 다 패킹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원래 이렇게 무거운가?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못하겠다 그러고 돌아 내려오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백패킹을 전부 다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가까운 캠핑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내가 준비한 장비로 내가 들고 박지까지 이동을 할 수 있나, 그리고 하루 동안 내가 준비한 것들로 생존을 할 수 있나, 그것부터 연습 겸 테스트를 하시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출발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는 백패킹을 준비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최소한의, 그리고 위험하지 않은,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배낭을 패킹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어떤 것들을 챙겨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패킹을 가려면 패킹할 가방이 있어야겠죠? 저는 제일 처음에 구입한 건 가방입니다. 2부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백패킹을 준비할 때, 용품을 구입할 때 중요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언급하는 부분만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셔도 당장 백패킹을 떠나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배낭을 구입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꼭 침낭을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름철에는 침낭을 사용 안 할 수도 있지만 11월서부터 3월달까지는 혹시라도 백패킹을 갈 때 침낭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나 따뜻한 옷 입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입었는데, 내복도 입었는데 뭐 이 정도 겨울? 난 이길 수 있는데? 절대 안 돼요. B. 침낭은 꼭 챙기세요. 침낭을 구입하실 때는 컴포트 온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백패킹 장비를 준비를 할 때 침낭만큼은 절대 돈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텐트 20만원짜리, 15만원짜리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침낭은 가성비? 그렇게 위험한 도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증된 침낭을 구입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제 침낭도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침낭만 있으면 되냐? 그 다음으로 구입하실 건 매트입니다. 매트, 그냥 은박지 깔고 자지 뭐. 하지만 겨울에는 여러분들께서 주무시는 바닥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한기가 올라옵니다. 알벨류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적당한 온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계절에 맞는 온도의 매트도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침낭만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으로는 잘 때 뭐가 필요하죠? 베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백패킹 가서 주무실 곳은 호텔도 아니고요, 집처럼 편하지도 않고요,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그렇게 포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개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밤새도록 뒤척이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나요?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이 순서는 이렇습니다. 배낭을 사셔야 돼요, 칼을 사셔야 돼요, 물통을 사셔야 돼요, 침낭을 사셔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연상을 해보세요. 나는 자려고 누우면 침낭이 있어야 되고, 매트를 깔아야 되고, 베개를 비워야 되고, 텐트 안에서 자야 되고, 자기 전에 뭘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빠뜨리는 거 없이 잘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공식을 만드셔도 좋고요. 영상이 끝난 후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핸드폰에다가 스크린샷을 찍어 놓고 준비하실 때마다 꺼내 보셔도 굉장히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텐트를 준비해 보세요. 텐트는 여러 가지 형태의 텐트가 있습니다. 자립식 돔 텐트, 그리고 터널형 텐트 등등 기타적으로 많은 텐트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여러 종류별 텐트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베이직한 돔 텐트를 구입을 해보세요. 텐트마다의 용도는 다음 편에서 저의 텐트 종류별로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는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텐트까지 준비가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로만도 여러분들께서는 비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패킹을 시작하고 실제로 떠나기 전에 배낭을 패킹을 하고 나면 뭔가 안 챙긴 것 같은데 뭔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고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배낭 속에 매트, 침낭, 베개, 텐트만 있으면
가셔도 주무실 수 있어요. 하루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옵션이에요. 이제 옵션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옵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첫 번째, 식수가 있어야겠죠. 물은 꼭 있어야 됩니다. 나 물 별로 많이 안 먹는 타입이야. 나 물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는데 뭐 500ml짜리 생수 한 통 가져가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산에 올라갔을 땐, 그리고 오지에 갔을 땐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께서 캠핑장을 가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2리터 이상, 겨울철에는 2리터 이하. 이렇게 챙겨가는 이유는 3편 배낭을 패킹하는 방법 편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수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먹어야 될 음식이 필요하죠. 사실 백패킹 가서 굉장히 호화롭게 드시고 싶죠. 하지만 배낭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늘의 별을 보며 맥주를 한 2캔 마실 거고, 맥주를 마시면서 안주로는 통닭도 먹을 거고, 스파게티도 먹을 거고, 그리고 스테이크도 먹을 거며, 뭐 안 돼요.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무게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하지만 뭉쳐졌을 때는 무게가 어마어마해서 배낭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우실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배낭에 패킹을 하셔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준비물이 달라지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는 비화식이라고 하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비화식으로 준비를 하는데, 뭐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뭐 MSR 뭐 리액터가 굉장히 좋다, 뭐 소토의 버너가 그렇게 좋다, 나 이런 거 다 여유 있으니까 준비할 거야, 그리고 나 백패킹 가니까 가방에다 다 넣어가야지. 여러분들 안 쓸 거는 당장 사실 필요 없어요. 나는 겨울철에 산으로만 주력적으로 갈 거다. 돈 예산 아끼십시오. 리액터 비싼 돈 주고 20-30만원 주고 사실 필요 없고요. 소토, 윈드마스터 등등 그런 화기류 사실 필요 없으실 겁니다. 그런 거 사면 분명히 여러분들 가방에 넣고 가서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고 쓰지도 않고 내려오게 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이 비화식을 사용해야 되는 산이라고 하면 화기류는 구입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뭐 빵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것만 준비해 가셔도 산에 가서 먹으면 뭐든지 다 맛있습니다. 음식을 챙길 때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화기류들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낭 안에다가 수납할 수 있는 디팩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가방도 있습니다. 디팩은 꼭 준비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구입하셔야 되는 디팩의 수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가방의 리터 수에 맞춰서 구입을 하셔야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 렌치 테라플레인에는 겨울철에는 디팩 2개, 여름철에는 디팩 3개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패킹편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면 어디에서 드시죠? 식탁이 있어야겠죠? 테이블을 준비를 할 때도 여름철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좋은 의자도 샀고 좋은 테이블도 샀어. 한겨울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보면서 나는 의자에 앉아서 여유있게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추워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밖에 한 5분도 못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의자 1kg, 테이블 1kg, 2kg를 그 잠깐 5분의 여유를 위해 가져간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럴 거면 2kg 정도 되는 방한용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물을 더 챙기세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백패킹을 다닐 거다 라고 하시면 가벼운 의자, 그리고 가벼운 테이블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겨울철에서는 큰 테이블도 필요 없습니다. 텐트 안에서 좌식으로 앉아서 음식을 받쳐놓을, 음식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테이블 하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오지에 가면 어둡습니다. 가로등도 없고요. 그리고 밝지가 않아요. 달빛 하나에 의존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랜턴을 2개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헤드랜턴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갑자기 비가 와서 텐트를 정비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난 핸드폰에 있는 후레쉬로 할 거야? 아니면 난 손전등으로 할 거야? 어려울걸요? 여러분들 아끼지 마세요. 헤드랜턴은 하나 준비하셔서 밤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밤에 텐트를 보수할 일이 있으시면 헤드랜턴 꼭 쓰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산에 가서
굉장히 위급 상황에 내려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전등 들고 내려오실 건가요? 헤드랜턴 꼭 준비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뭐 헤드랜턴 하나 있으면은 밖에 나갈 때 헤드랜턴 쓰고 텐트 안에 있을 때는 헤드랜턴 걸어놓고 사용하지. 헤드랜턴은 비상용이에요. 텐트 안에다가 조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사용할 미니 랜턴도 꼭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랜턴 몇 개 준비하라 그랬죠? 2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벌 옷은 꼭 챙기십시오. 봄, 여름, 가을 내가 박지에 도착하기 전에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다. 여러분, 백패킹 왜 하려고 하시죠? 여유도 즐기고 자연도 느끼고 그렇게 좋으려고 가는 건데 군대에서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찝찝한 옷 입고 불편하게 계실 건가요? 갈아입을 옷은 꼭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또한 겨울에도 우모복이라든지 내복이라든지 히트텍을 꼭 챙기셔서 내가 따뜻하게 입고 갔다라고 하더라도 저체온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꼭 더 끼어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백패킹의 바이블 기본 준비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2편 트루먼의 장비편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트루먼 백패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